결혼 15년 차 여성의 마음을 무너뜨린 건 단 한 번의 터치였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 말 한마디 없이 다가온 손끝의 온기가 그녀 안에 무언가를 조용히 깨우고 말았다. 사람들은 종종 감정의 경계를 너무 쉽게 넘나든다. 설마 이것까지 문제겠어? 라는 방심이 가장 깊은 균열의 시작이 되는 경우를 나는 진료실에서 수없이 보아왔다. 특히 여성에게 있어 접촉이란 단순한 스킨십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믿음과 안정을 담은 손길 하나가 상대에 대한 감정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아버리기도 한다. 그렇기에 어떤 손길은 영원히 잊히지 않는다. 그리고 바로 그 접촉에서 관계의 온도는 달라진다. 놀라운 사실은 대다수의 남성들이 여성이 진짜로 원하는 터치가 무엇인지조차 모른다는 것이다. 댓글로 고민을 나눠주세요. 우리는 당신의 회복을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혜의 흐름 희진 채널을 구독하시고 더 많은 유익한 정보를 받아보세요. 사실 진료 현장에서 보면 남성분들 10분 중 9은 모릅니다. 여성의 몸에는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정서적으로 아주 특별한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녀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부드러운 접촉을 갈망합니다. 의외로 가볍게 손끝으로 스치는 정도의 미세한 터치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의 거리가 훨씬 가까워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렇게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고 신뢰를 쌓으며 사랑을 자라나게 하는 정서적 스위치들이 존재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곁에 있는 분의 몸에도 그 특별한 열쇠가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제가 수십 년간 환자들을 만나며 경험한 수많은 커플들 속에서도 진정한 유대감은 언제나 이 터치의 감각에서 비롯되곤 했습니다. 혹시 당신도 당신의 손길 하나로 사랑하는 사람이 미소 짓는 모습을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이 그 감정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남성은 여성의 신체를 볼 때 겉모습에만 머무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편안함은 단순한 자극이나 스킨십만으로는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감정과 신뢰가 녹아있는 따뜻한 손길이 담겨야 하죠. 특히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여성은 아주 섬세한 직관을 통해 상대가 진심인지 아닌지를 거의 본능적으로 감지한다는 점입니다. 심리학과 신경과학 연구에서도 이 차이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여성이 신뢰하는 사람으로부터 부드럽고 안정된 터치를 받을 때 뇌에서는 옥시토신이라는 특별한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흔히 사랑 호르몬으로 불리는 이 옥시토신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상대와의 정서적 유대감을 깊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두 사람 사이의 신뢰를 자연스럽게 키워주는 역할을 하죠. 이 작용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 감정을 표현할 때 말보다 선물보다 손끝의 따뜻한 접촉이 훨씬 더 깊은 감동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몸으로 느끼게 될 겁니다. 그저 피부 위를 가볍게 스치는 그 손길 하나가 상대의 마음을 녹이고 따뜻하게 감쌀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셨나요? 여성에게 있어 터치란 단순한 피부 접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건 곧 신뢰와 안정감 그리고 진정한 감정을 전하는 중요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피부 아래에는 감정과 밀접하게 연결된 수많은 신경망이 깔려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민감한 것이 느리고 부드러운 접촉에만 반응하는 감각신경들입니다. 이 신경들이 자극되면 뇌 안의 안정, 사랑, 공감을 관장하는 영역들이 활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분비되는 것이 바로 기분을 안정시키는 호르몬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과 옥시토신은 사랑을 깊이 있게 발전시키고 서로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호르몬이 충분히 분비되면 스트레스가 완화되고 불안감도 줄어들며 상대와 함께 있을 때 설명할 수 없는 편안함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대학 연구에서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의 터치가 대뇌 전두엽을 활성화시키고 심리적인 안정을 유도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대로 터치의 방식이 적절하지 않으면 비록 접촉이 있었다 해도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무 이유 없이 어깨를 툭툭 두드린다거나 말없이 허리를 감싸는 행동 등은 상대방에게 경계심이나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고 진심이 잘 전달되지 않아 오히려 감정을 차단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접촉의 타이밍과 분위기입니다. 여성은 상대의 표정, 말투, 목소리의 떨림, 눈빛 등 수많은 비언어적 단서들을 통해 자신이 편안한지 아닌지를 스스로 판단합니다. 그러니 어떤 신체 부위를 만지느냐보다 어떻게 만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손을 꽉 쥐거나 급하게 접근하기보다는 포근하게 감싸는 듯한 손길로 천천히 접근해야 합니다. 급하게 하지 마시고 마치 기다림의 미학처럼 부드럽고 섬세하게 다가가야 합니다. 인간의 피부는 생각보다 훨씬 섬세하고 깊은 감각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제대로 이해한 후에야 비로소 여성이 편안하게 느끼는 접촉은 더 깊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진심을 담아 다가간다면 그 손길은 틀림없이 상대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전해질 것입니다. 여성의 몸에서 부드러운 접촉을 바라는 대표적인 부위 중 하나는 생각보다 일상적인 곳에 있습니다. 바로 허벅지 안쪽 부위입니다. 이 부위는 신체 중심과 가까워 민감하면서도 사적인 공간에 속하지만 일상생활에서 거의 누구도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일까요? 신뢰하는 사람의 손끝이 이 부위를 부드럽게 스쳐 지나갈 때 그동안 눌러왔던 감정이 마치 파도처럼 밀려오듯 솟구치기도 합니다. 의학적으로도 이 부위는 감각신경이 집중되어 있는 대표적인 부위 중 하나입니다. 아주 미세한 접촉조차도 빠르게 뇌로 전달되어 상당히 미묘하고 복합적인 생리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부위는 단순한 감각뿐 아니라 온도와 압력에 매우 민감한 수용체들도 함께 분포되어 있어 매 순간의 접촉마다 전혀 다른 느낌을 만들어냅니다.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허벅지 안쪽 부위는 단순한 신체 부위를 넘어선 심리적 경계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만질 수 없는 영역과 만져지길 원하는 기대감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이 미묘한 긴장감은 때로는 그 어떤 자극보다 더 강렬한 감정적 흥분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감정심리 상담가들의 조사에 따르면 여성들이 가장 만져지길 원하는 부위로 꼽은 순위 중 허벅지 안쪽은 두 번째로 높은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부위 역시 비슷한 특성을 가진 의미 깊은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섬세하고 은밀한 부위를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접촉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섣부르지 말고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접촉은 서로가 충분히 신뢰하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상태에서만 가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앉아 있는 상황에서 손의 위치를 조심스럽게 배치함으로써 상대의 허벅지를 의도 없이 가볍게 스치는 것이나 마사지 중에 손길이 자연스럽게 허벅지 안쪽으로 이어지는 경우처럼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상황에서만 가능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터치는 즉각적인 성적 흥분을 유도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전이의 한 부분으로서 상대에게 신중한 배려와 따뜻한 애정을 전하는 손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허벅지 안쪽이라는 이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부위는 생각보다 훨씬 깊고 복합적인 감정을 담을 수 있는 곳으로 다가옵니다. 정확한 타이밍과 방식만 한다면 여성은 자연스럽게 더 깊은 교감과 함께 따뜻한 시간을 함께 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허벅지에 이어 또 하나의 중요한 부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많은 남성들이 간과하고 있지만 여성에게는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곳, 바로 등입니다. 등은 육체적으로는 보호받는 느낌을, 심리적으로는 본능과 기대 그리고 흥분이 교차하는 오묘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여성의 본능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은밀한 스위치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등은 자신이 직접 눈으로 보기 어려운 부위 중 하나로 외부 자극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여성은 예측 불가능한 접촉에 예민하게 반응하는데 방심한 상태에서 등에 스치는 손길은 보호받고 있다는 따뜻함과 심장이 두근대는 설렘을 동시에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견갑골 안쪽부터 허리까지 이어지는 라인은 이완에 관여하는 신경들이 밀집되어 있어 이 부위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것만으로도 호흡이 깊어지고 체온과 심박수가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건 신경학적으로도 매우 흥미로운 반응으로 심리적 안정과 흥분이 동시에 작용하는 아주 드문 순간이라 할 수 있죠. 실제로 50대 중반 여성 환자 한 분께서 들려준 경험이 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점점 소원해졌던 어느 날 밤, 남편이 말없이 등을 천천히 어루만져 줬다고 합니다. 그 짧은 순간에 그녀는 이 관계를 다시 소중히 이어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손길이 단순한 스킨십이 아니라 깊은 위로와 다짐처럼 느껴졌다고 하더군요. 다만 등 부위는 넓기 때문에 강하게 누르거나 날카로운 접촉은 따가움이나 불쾌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손바닥 전체로 온기를 전하듯 어깨부터 허리까지 천천히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과한 압력 없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는 터치야말로 여성에게 최고의 편안함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추천드리는 시간은 자기 전 조용한 침실 안에서 또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있는 평온한 시간대입니다. 반대로 상대가 긴장하거나 복잡한 상황에서는 같은 손길이라도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꼭 유의해야 합니다. 접촉이 아무리 부드럽고 진심이라 해도 상대가 긴장해 있거나 주변이 어수선한 상황이라면 그 효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같은 행동도 분위기에 따라 전혀 다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도 등 부위는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는 여러 반응점이 분포해 있습니다. 이 지점들을 부드럽게 자극하면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성이 등을 상대에게 내어줄 수 있다는 건 그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그 등을 조심스럽게 감싸고 보호해주는 듯한 손길은 그녀의 마음을 조용히 그러나 깊이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등의 접촉은 강도보다 그 안에 담긴 진심과 따뜻함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손길은 말보다 강하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진정한 친밀함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야기할 부위는 오랜 세월 동안 여성의 아름다움과 섬세함을 상징해온 곳입니다. 바로 목과 뒷목 후경부입니다. 등이라는 부위가 신뢰의 상징적 의미를 품고 있다면 목과 뒷목은 은근한 매력과 본능적 감각이 공존하는 장소입니다. 예로부터 일본의 전통 의상인 기모노에서는 뒷목을 살짝 드러내는 디자인을 통해 여성의 은근한 매력을 강조해왔습니다. 그만큼 이 부위는 의외로 많은 사람들에게 시각적 감정적 자극을 주는 곳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 부위가 얼마나 예민하고 감각적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특히 뒷목 부위는 외부 자극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깃털처럼 가볍고 섬세한 손길이 스치기만 해도 뇌에서는 강한 신경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 부위는 피부가 얇고 뼈에 가까워 촉각 자극이 바로 신경계에 전달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더욱 예민하게 반응하죠. 의학 연구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이 부위를 부드럽게 자극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긴장을 완화하고 심박수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목과 뒷목 주변에는 도파민 분비와 관련된 신경 말단도 함께 분포되어 있어 적절한 자극은 기분을 좋게 하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효과도 함께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성과 본능이 교차하는 절묘한 감각, 그것이 바로 여성이 뒷목의 손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부위를 접촉할 때에는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손톱이나 거친 피부, 날카로운 움직임은 순간적으로 분위기를 깨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종이 한 장을 살며시 들어올리는 듯한 섬세함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혹은 대화를 나누던 중 자연스럽게 뒷목에 손을 얹는 방식도 괜찮습니다. 어디까지나 상대를 배려하는 부드러운 흐름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하죠. 이 부위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여성의 섬세한 본능과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40대 여성 환자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부엌에서 요리를 하던 중
뒤에서 제 머리카락을 살짝 넘기고 뒷목에 조용히 입맞춤을 했어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그건 놀람이나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함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드는 오묘한 감각이었습니다. 뒷목이라는 부위는 단순한 신체의 일부를 넘어 아름다움과 감각 사이의 경계선이자 여성의 무의식적 감성을 일깨우는 스위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이 스위치는 올바른 타이밍과 존중을 담은 손길 안에서만 비로소 조용히 그리고 강하게 작동하는 법입니다. 귀는 인간의 몸에서 소리와 촉각을 동시에 감지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감각 부위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성에게 귀는 신체 중 가장 예민하고 섬세한 감응 지점 중 하나라 할 수 있죠. 공기 중에 스며드는 듯한 매우 부드럽고 섬세한 접촉 방식은 오히려 직접적인 자극보다도 더 강한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귀 주변에는 수많은 말초신경이 분포되어 있으며 특히 명상 상태와 관련된 신경 경로도 일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귓불 아래쪽과 귀 뒤쪽은 다른 사람의 손이 닿기 어려운 가장 은밀하고 민감한 지점입니다. 이 부위를 아주 살짝만 자극해도 뇌는 즉각적으로 안정감과 쾌감을 동시에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여성들은 이렇게 표현하곤 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귀 가까이에 다가왔을 뿐인데 그 분위기 자체가 너무 묘하고 두근거렸다. 고요. 실제로 귓가에서 속삭이는 목소리, 살짝 흩날리는 머리카락, 그리고 가볍게 스쳐 지나가는 입김만으로도 강렬한 전류가 흐르듯 심장이 요동치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이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사랑의 감정이 피어나는 순간 귀는 본능적으로 가장 먼저 반응하는 부위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도 밝혀졌듯 여성이 귀 가까이에서 부드럽고 진심 어린 말을 들을 때 심박수가 상승하고 감정 반응이 더욱 민감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민감한 만큼 과도한 소리, 거친 손길은 즉시 경계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접촉이 가장 적절한 상황은 상대가 편안하게 앉아 있거나 잠들기 전 조용히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또는 등 뒤에서 살짝 머리카락을 넘긴 뒤 자연스럽게 손끝이 귀에 닿는 경우도 있죠. 혹은 소리로 감정을 전달하고 싶다면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오늘 참 예쁘네요.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순간 귀뿐만 아니라 마음도 조용히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귀는 우리 몸에서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사적인 공간입니다. 하지만 신뢰와 안정이 전제된 관계 안에서 부드럽고 존중 어린 손길이 닿는다면 깊은 친밀감과 감정의 연결이 단숨에 피어오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여성의 감정과 신체가 정교하게 맞물려 있는 4가지 주요 부위를 살펴보았습니다. 허벅지 안쪽, 등, 뒷목 그리고 귀. 이들은 모두 그저 신체의 한 부분이 아닌 심리와 신뢰, 사랑의 스위치가 숨겨진 아주 특별한 영역들입니다. 이러한 부위들을 억지스러운 자극 없이 속삭임처럼 부드럽고 공기처럼 조심스럽게 다가갈 때 비로소 본능이 조용히 깨어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어디를 만지느냐가 아니라 어떤 분위기에서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느냐입니다. 손길이 아무리 정교하고 부드러워도 신뢰와 공감이 부족한 상태라면 그 접촉은 오히려 불쾌한 기억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진심이 담긴 분위기를 먼저 만들어주세요. 그 후에 전해지는 손끝은 그 누구보다 깊이 따뜻하게 상대의 마음에 스며들 것입니다. 말하자면 접촉의 진정한 효과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전에 조율된 분위기입니다. 상대방에게 손을 내밀기 전에 그녀의 표정, 호흡, 목소리의 높낮이, 거리감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해 보세요. 그녀가 편안해 보이는지, 미소를 짓고 있는지, 경직된 자세 없이 부드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말이죠. 그런 안정감 있는 분위기 속에서라면 당신의 손길은 자연스럽고 따뜻하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큽니다. 여성에게 있어 접촉이란 당시의 기분과 환경에 깊이 영향을 받는 감정적 신호입니다. 물론 만져도 괜찮을까요? 라고 묻는 건 예의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말로 허락을 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상대의 몸짓과 반응 속에서 준비되었는지를 민감하게 읽어내는 감각입니다. 만약 이를 간과하고 섣불리 다가가거나 오판하게 된다면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는 단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분위기를 정성껏 조율한 후 이루어진 부드러운 손길은 여성의 몸과 마음을 동시에 움직이는 깊은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놓쳐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말 없이도 전달되는 묵시적 동의의 감각입니다. 결국 접촉은 단순한 스킨십이 아니라 감정이 흘러나오는 깊은 표현입니다. 진심이 담긴 당신의 손끝은 그녀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을 따뜻하고 강렬한 감동을 남기게 될 겁니다. 여성의 신체는 자극을 위한 스위치만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진심, 신뢰, 유대감과 연결된 수많은 감각의 지점들이 숨어 있습니다. 허벅지 안쪽, 등, 뒷목, 귀. 이 모두는 여성의 본능과 감정을 깨우는 특별한 장소들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부위보다 중요한 건 접촉하는 사람의 마음과 태도입니다. 따뜻한 감정과 부드러운 손길로 그녀와의 신뢰를 지켜내세요. 그렇다면 가장 단순한 접촉조차도 사랑의 기억 속에서 잊히지 않는 한 페이지로 남을 것입니다. 여성은 말보다 분위기 속의 미묘한 손끝에서 당신의 진심을 더 선명하게 느낍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 따뜻하고 조심스러운 손길을 내밀어 보세요. 어쩌면 그 한 번의 손길이 지금껏 쌓아온 관계를 한층 더 깊고 단단하게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조금 다른 주제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남녀 사이의 접촉과 감정의 흐름은 상당히 민감하고 경계가 모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서로 간의 신뢰와 존중이 전제되지 않으면 조금의 방심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사례를 보면 서로에게 너무 가까워진 나머지 감정이 선을 넘는 경우는 예상보다 훨씬 흔합니다. 그리고 한번 그 경계선을 넘어서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감정을 되돌리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린 조심하고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애초에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순간은 조용히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녀가 가까워지면서 감정적으로 얽히게 되는 경우 그 시작점은 대부분 신체 접촉이 늘어난 데이트에서 비롯됩니다. 이런 커플은 틈만 나면 만나고 스스럼 없이 농담을 주고받으며 몸을 가까이 두는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데이트 중에는 겉으로는 우린 친구야 라고 말하면서도 몸은 이미 가까워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를 감싸거나 허리를 끌어안는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오가는 것이죠. 단둘이 있을 때는 은근한 농담, 살짝 닿는 손길이 반복되며 감정의 긴장선은 점점 팽팽해집니다. 결국 감정이 조절되지 못하고 서로에게 의도치 않은 끌림을 느끼게 됩니다. 그 상태가 반복되면 돌아오기 어려운 선을 넘게 되죠.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정 팀장님, 결혼 15년 차의 남성으로 지인 모임에서 한 여성 수진 씨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고 따뜻한 인상을 주는 사람이었고 정 팀장님은 은연중에 그녀에게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주 연락을 하며 그녀의 감정 상태를 살피고 조심스럽게 경계를 시험해 보기도 했습니다. 관심 표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작은 선물, 따뜻한 말 한마디, 필요할 때마다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죠. 그녀 역시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둘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이후 정 팀장님은 그녀와 자주 만나 서로에게 장난스러운 농담을 던지고 가끔은 허리를 감싸는 물리적 접촉도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둘은 단둘이 여행을 떠나게 되었고 그 여행 중에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채 육체적인 관계까지 맺게 되었습니다. 비록 둘은 겉으로는 친구라고 말했지만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들이 선을 넘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과도한 관심과 돌봄으로 인해 감정이 왜곡되는 경우입니다.
남녀 간의 지나친 배려와 케어가 오가게 되면 처음엔 단순한 호의였더라도 이내 감정적 의존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불안하다. 그 사람만큼 날 잘 이해해주는 사람은 없다. 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이미 정서적 유착 상태에 들어섰다고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양 부장님과 신입사원 미경 씨의 사례입니다. 처음 입사했을 때 미경 씨는 업무에 익숙하지 않아 양 부장님이 직접 하나하나 알려주며 지속적으로 배려하고 도와주었습니다. 문제는 이 친절이 단순한 선배 후배 관계를 넘어서 감정적으로 가까워지기 시작했다는 데 있습니다. 퇴근 후에도 같이 시간을 보내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심리적으로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둘은 자연스럽게 데이트를 시작하게 되었고 마음을 고백한 끝에 육체적 관계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남녀 사이의 관계가 지나치게 가까워질 때 그 시작은 언제나 사소한 세 가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일끝이 없는 메시지와 감정적인 대화, 이 단둘이 자주 만나며 물리적 접촉이 빈번한 상황, 3. 지나친 배려와 정서적 의존. 이 셋은 우정의 탈을 쓴 감정이 사랑 혹은 외도의 감정으로 변질되는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이성과의 관계는 언제나 섬세하고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우리 사이엔 아무 일도 없어 라는 말은 실제로 감정이 흐르고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방어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애초에 서로를 향한 관심이 생기고 감정이 오가기 시작했다면 그건 우정이 아닌 새로운 감정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상대와의 거리를 정확히 유지하고 항상 관계의 경계선과 원칙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볍게 시작된 행동이 의외의 감정으로 번지고 그 감정이 한번 선을 넘으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명한 감정의 조절만이 당신과 소중한 사람의 관계를 오래도록 건강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잠시라도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좋아요와 댓글, 구독은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남성들에게 닿을 수 있는 따뜻한 다리가 됩니다. 당신의 건강과 평안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길, 내일은 더 가벼우시길 바랍니다.